30억을 갖고 한국의 강남에 아파트를 투자하는 경우랑 200만 불을 가지고 캘리포니아 이거를 싱글하우스 두 채를 샀을 때 한번 돌려봤습니다. 일단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부부가 같이 살고 팔았다라고 가정한다라면 일단 양도세는 없습니다. 한국의 강남에 아파트를 투자하는 경우 7천만 원 정도를 내게 양도세가 됐어요. 이것저것 다 공제하고 나니까 한 4억 이상은 남더라고요. 박사님,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일정 금액을 가지고 기회비용 차원에서 한국의 강남의 아파트를 투자했을 때와 그리고 미국의 싱글하우스를 투자했을 때 비교했던 영상이 있거든요. 이번에 제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 최근에 제 업무 범위를 넓혀서 네바다 시장까지도 다루게 됐는데요. 네바다 시장이 어때요? 일단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라스베가스 시내 다운타운 스트립을 벗어나면 너무 황무지더라고요. 황무지지. 개발 안 된 데가 너무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확실히 그 규모의 경제라고 캘리포니아의 총 인구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3,9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네바다 같은 경우는 330만 명이 조금 안 됐습니다. 네바다 전체 주가? 네, 과연 이 시장에서 얼마만큼 캘리포니아를 따를까?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원래는 이제 2028년 계획이었었는데 아마 9년의 완공 예정인 라스베가스에서 LA까지의 고속철도가 그렇게 되면 지금 거의 교통으로 4시간 정도의 거리가 2시간으로 단축이 되다 보니까 1일 생활권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고 아마 그렇게 되면 계속 말씀하셨지만 상가랄지 레지덴셜 같은 그 프로퍼티에 대한 수요도 좀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봤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요즘 한국에서 초고가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어디까지냐 여러 가지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지만 근데 강남 지역의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봤는데 이제 A라는 투자자가 또는 A라는 분이 30억을 갖고 한국의 강남에 아파트를 투자하는 경우랑 지금 환율 1,500원으로 봤을 때는 200만 불이잖아요. 200만 불을 가지고 캘리포니아 싱글하우스 두 채를 샀을 때 어떻게 세금이 변화할 수 있는지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네바다는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봤어요. 한국에서는 30억을 가지고 아파트 한 채를 사고 실거주하고 2년 후에 팔았을 때 시세 차익 10억을 남겼을 경우랑 그리고 200만 불을 가지고 100만 불짜리 싱글 프로퍼티를 캘리포니아에서 두 채를 사서 2년에 실거주를 하는 겁니다. 실거주한 싱글하우스를 50만 불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팔고 나머지 100만 불짜리 프로퍼티를 또 2년 후에 실거주하고 팔았을 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부부가 같이 살고 팔았다라고 가정한다라면 일단 양도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경우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7천만 원 정도를 내게 양도세가 됐어요. 우선은 이제 그 취득세 단계에서는 거의 1%에 3% 정도 되죠. 캘리포니아, 네바다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취득세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트랜스퍼 텍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거의 그 인지대 정도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클로징 코스트에 들어가거나 판매자, 셀러가 부담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이제 취득 단계에서의 부담은 한국이 좀 가장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보유세로서는 이제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고, 물론 종부세까지 가게 되면 기존에 냈던 재산세는 상기에 처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보유세에서는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텍스라고 해서 재산세 있습니다. 그 재산세가 한국에 비하면 좀 높은 편이잖아요. 보통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1% 전후 그렇지.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을 한국에서도 미국도 이렇게 하니까 미국만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맞습니다. 보유세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양도세는 미국이 한국만큼 높진 않거든요. 그렇죠. 재산세만 미국 따라가자. 네. 다른 건 안 따라가고. 완전 그거는 그럼 언밸런스죠. 아전인수격 그런 정책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부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만 있는 제도고요. 그리고 실거주 혜택은 이 개편안이 아마 통과가 된다라면 실거주했을 때 기존에 이제 12억에서 14억으로 상향한다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보유만 하고 있으면 이게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9억으로.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공시가격에서 이제 60%를 70% 인상한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 뭐 캘리포니아나 네바다에는 없고요.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는 누진세율 적용하는 게 이제 한국의 경우이고 미국에서는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제 연방세, 캐피탈 게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별도의 소득세가 있지만 이것도 연동돼서 50만 불인 경우는 부부 이제 1인당 25만 불까지 해서 면제 대상이고요. 네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캘리포니아나 네바다 같은 경우는 보유기간 5년 동안 최소 2년 실거주하면 공제한다는 게 있었고 종합적으로 보니까요. 한국의 경우에 서울에 30억으로 투자를 해서
2년 후에 40억으로 10억의 시세 차익을 얻었을 때, 그리고 미국에서 200만 불 가지고 100만 불, 50만 불씩 시세 차익을 얻었을 때 이것저것 다 공제하고 나니까 한 4억 이상은 남더라고요. 박사님, 결국은 현 정부의 그 부동산 세제 개편안, 부동산에 좀 집중돼 있는 이런 정책들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이게 저는 솔직히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한국을 이탈할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 캘리포니아에서 부유세 있었잖아요. 맨션 텍스라고 해서. 그 통계를 보니까 그 이후에 캘리포니아를 빠져나간 초부유층들이 좀 있었던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그런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나겠죠. 캘리포니아라도 부유세 하니까 이탈을 좀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다른 세금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 우리나라 세금을 보면은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다 합하면은 다른 나라보다 낮지가 않아요. 전부 다 감안을 하면. 그 상태에서 재산세만 올리고 다른 거는 그대로 놔둔다 하면 아무래도 자산가들이 도저히 못 견디겠죠. 내가 뭐 압구정에 100억짜리 집을 하나 샀다. 반은 국가 거잖아요. 상속세가 50%니까. 반은 국가예요. 그러니까 100억짜리 있는 게 나는 50억만 갖고 있는 거예요. 국가와 개인이 지분을 50%씩 갖고 있는 거예요. 반반씩.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미국 같은 데는 상속세가 면세 한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전체 국민의 99% 이상은 상속세를 안 내잖아요. 그 부부 합산하면 뭐 450억까지는 면세니까 아예 안 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30억 이상 되면 50%예요. 이런 경우에는 해외로 탈출하는 경향이 더 심해질 수가 있다. 이번에 세제 개편안을 보고 가장 우려하는 게 재산세만 올리면 더군다나 초고가 주택만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올리는 거는 그 사람들이 국내에 머물기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해외로 떠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세제 개편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만약에 30억을 갖고 투자라고 하면 한국보다는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할 것 같다는 생각이 세금 면에서 그렇죠. 네. 더군다나 재산세를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세금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